오늘은 최근에 반도체 주식들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었죠.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10%인 상태입니다. 원래 요때 한 3월, 4월 요때부터는 이제 D램이랑 낸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도 HBM을 엔비디아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좀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우려 때문에 좀 주가가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AI 반도체 뭐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얘네들 대비해서는 이제 AI에 대한 수혜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어제였죠. 어제 주가가 보면 여기 요거거든요. 마이너스 2% 찍었다가 장중에, 근데 갑자기 또 장 막판에는 한 플러스 2%까지 전환을 했었죠. 거의 하루 만에 변동폭이 거의 한 5%대 정도로 달할 만큼 굉장히 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컸었던 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조금 특이한 게 있었는데,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D램이랑 낸드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쪽으로 조금 가시성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최근에 중국 반도체 3기 펀드가 출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수장도 바뀌게 됐죠.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는 파운드리 쪽으로 AMD한테 3나노 GAA 공정에 대한 반도체 칩을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D램이랑 낸드 가격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HBM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공급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어서 어찌 보면 더 이상 빠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밸류체인 기업들도 오늘 들어서 좀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 동진 세미캠이 있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최근에 거의 삼성전자랑 주가가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죠.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뭐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도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를 때 동진 세미캠도 같이 올랐습니다. TCK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죠. 조금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CK 같은 경우는 낸드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있어서 낸드 가격 같은 경우가 조금은 D램보다는 업황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으로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어서 저는 일단 반도체 주식을 뭐 최근에도 주가가 오른 거를 보면 한번 관심 있게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원익 IPS도 뭐 비슷하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반도체 종목은 뭐 SK하이닉스,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와 같은 AI 기업들도 좋긴 하지만 얘네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AI 기업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투자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지금 아직 많이 못 오른 기업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전공정 기업인 뭐 동기세미캠도 그렇고, 그리고 뭐 식각 부품 쪽인 TCK도 그렇고, 그리고 원익 IPS 뭐 이쪽으로도 지금 주가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었던 실적 자신감 높아질 24년 하반기 요거 관련된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세부적으로 좀 차근차근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램의 수출액 추이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재작년도 1분기부터 해서 막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점을 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낸드 수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의 규모를 보면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완전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2차전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괜찮긴 한데 그래도 너무 고점을 쳤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안 좋았다가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왜 이렇게 D램이랑 낸드의 수출액이 올라갈까요? 많이 팔아서는 아니죠. 가격이 올라가서입니다. 그래서 왜 가격이 올라갔냐를 보시면, D램의 수급 전망이었는데 원래는
공급보다는 과거에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요때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수요가 거의 많았는데, 근데 이제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 아무래도 금리가 높고 사람들이 가전제품 투자 안 하고 빅테크들의 캐펙스도 좀 많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그리고 뭐 PC ODM, PC OEM 업체, 그리고 모바일 업체들 같은 경우도 재고가 많다 보니까 반도체를 상대적으로 수급을 많이 못하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과잉 공급 때문에 이때까지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도 전반적으로 캐펙스를 많이 줄이기도 했지만 반도체 공급 자체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공급이 요때부터 본격적으로 고점을 치고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수요가 사실 많이 늘어난 거는 아니에요. 근데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여기 서피션시 기준으로 많이 하단을 치고 가격은 반대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요거예요. 아직 AI 반도체 쪽으로는 수요가 당연히 HBM이랑 뭐 엔비디아 실적을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AI 반도체는 좋아요. 근데 레거시 반도체, 뭐 기존의 DRAM, 뭐 DDR4, DDR5 그리고 낸드 이런 쪽으로는 아직까지 뭐 수급이 완전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반대로 재고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공급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DRAM이랑 낸드랑 둘 다 똑같죠. 그래서 가격은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똑같아요. 이 그림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꼭 똑같죠, 지금. 그리고 요거도 똑같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P, 가격 곱하기 Q, 양이죠, 퀀터티. 근데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판매되는 수량, 그거는 늘어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반도체가 어디서 많이 쓰이냐를 생각해보면 대표적으로 모바일 많이 쓰이죠. 그리고 PC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서버 많이 쓰이죠. 컨벤셔널 서버 많이 쓰이는데 최근에는 AI 반도체 쪽으로도 많이 쓰이죠. 일단 그거를 한번 구분지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모바일이 그렇게까지 출하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2012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보면 출하량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24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 아직 2, 3, 4분기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요거는 전망치인데, 전망치도 원래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과거 대비해서 완전히 막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은 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모바일 쪽으로도 사실 그렇게까지 막 늘어난다 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리고 최근에 애플 주가가 최근 들어서는 뭐 자사주 소각을 발표해서 최근에는 주가가 오르고 있긴 한데, 근데 중국 쪽으로 애플 아이폰 점유도 좀 떨어지고 있는 거를 보면 모바일 시장도 굉장히 힘들다. 근데 뭐 중국 모바일 업체들은 좋긴 한데 중국 모바일 쪽으로는 중국 최근에 반도체를 굴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납품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모바일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거는 조금은 무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P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 2017년도 18년도 요때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재고가 많이 늘어났고, 재고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때 당시에 좋았고, 2011년도 2012년도 요때도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재고 공급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좋았고, 근데 최근에는 조금 저점을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PC 업체들 이제 데스크톱 출하 전망이랑 노트북 출하 전망을 보더라도 얘네들이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막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는 또 아니긴 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PC, 노트북 그리고 모바일 이미 성숙기 산업이잖아요. 뭐 모바일 이미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노트북도 거의 뭐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면 노트북이 아예 필요가 없어서 안 사시는 분들이 있지, 필요한데 못 사는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모바일이랑 PC 쪽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까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한번 더 금리가 떨어지거나 이럴 때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저점을 쳤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의의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도 거의 PC랑 마찬가지죠.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버 같은 경우도 2017년도, 18년도 그때 이렇게 조금 올라갔고, 그리고 2011년도, 2012년도 이때 코로나 때 그때 또 많이 올라가기도 했죠. 그때 뭐 가전 그리고 뭐 서버 집에서 뭐 언택트 수요가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뭐 집에서 배달의 민족 많이 시키고, 그리고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버 ODM 업체들의 재고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최근 들어서도 거의 저점을 치고 조금 반등을 하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보시면 글로벌 서버 출하량 전망치를 보면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 막 늘어나는 거는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바일도 그렇죠. 그리고 P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버도 마찬가지로 막 출하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위가 1000대 그리고 뭐 100만 대 이게 다 단위 이 Q잖아요. Q. 그러니까 퀀터티 양인데 이 양 자체가 완전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거는 조금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다. 근데 가격 자체는 앞서 보신 것처럼 공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르는 거고, 그렇다면 얘네들의 출하량 전망치가 막 오를 때 그때 오히려 반도체를 들어가는 게 사실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는 거는 당연히 뭐 D램이랑 낸드 그 반도체 칩 자체를 공급을 하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한테는 좋긴 하지만, 근데 퀀터티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야 이 반도체 업체들한테 장비를 대주는, 아니면 소재나 부품을 대주는 뭐 동진 세미캠, TCK 이런 기업들한테도 당연히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다. 그래도 가격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 공급을 조금만 늘어난다 그러면 얘네들한테도 분명히 수급이 오긴 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그래도 컨벤셔널 반도체 쪽으로는 안 좋긴 하지만, 조금은 한번 뭐 저점을 쳤지만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AI 반도체 쪽으로는 좋죠. 빅테크의 캐펙스 및 컨센서스 추이를 보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다시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챗GPT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다들 AI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시면 알겠죠. 델의 서버 그쪽으로도 실적을 보시면 당연히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과거 요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높았었던 때를 보시면 2010년도, 12년도 요때, 그리고 요때는 뭐였죠? 그때 모바일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시작을 했죠. 2008년도 그때쯤에 아이폰이 등장을 하고,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앱 글로벌 기업들이 나왔죠. 뭐 넷플릭스도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직방, 그리고 당근마켓, 그리고 뭐 카카오 요런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요때부터 개화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뭐 어플리케이션, 뭐 게임도 요때부터 많이 들어갔죠. 당연히 빅테크들의 캐펙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 요때는 클라우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죠. 그리고 21년도, 22년도 요때는 코로나 언택트 수요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AI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한 번 더 파도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의 캐펙스 추정치를 보면 2014년도 이게 올해거든요. 올해도 계속해서 이 캐펙스 추정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요게 좀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AI 반도체가 많이 쓰인다 그러면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HBM의 수급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HBM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전체 D램 시장 규모 대비해서 HBM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30% 정도까지 육박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HBM도 D램이거든요. HBM도 D램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12단 막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HBM을 많이 만들면 D램의 수급이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어요. 공급 자체가 줄어들죠. 그러면 D램 가격을 위로 올리고 가격이 올라간다라 그런다면 그만큼 생산을 조금씩 여유 있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유가도 가격이 오르면 어느 정도 다시금 양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공급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반도체 만드는 양 자체를 조금씩 풀리면서 조금씩 늘리면 당연히 반도체 전공정 기업인 뭐 삼성전자 특히 밸류체인들이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얘들한테도 수혜가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뭐 모바일, 서버, 그리고 PC 이런 쪽으로의 재고나 뭐 수급이 완전히 갑자기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점을 친 거를 보면, 그리고 HBM의 시장도 계속해서 커지는 거를 보면 지금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애플이 곧 있으면 6월 10일에서 6월 14일에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WWDC가 있죠. 요때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때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아이폰 16 온디바이스 AI를 장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까지는 어찌 보면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얘들이 AI를 많이 이렇게 수요가 있었는데, 애플도 본격적으로 온디바이스 AI를 장착하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뭐 D램도 많이 용량
용량 자체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HBM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이쪽으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수혜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퀄컴도 원래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원래 모바일 API 시장의 강자인데 최근에는 AI PC 쪽으로도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코파일럿 플러스를 결합한 뭐 코파일럿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AI 관련된 칩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애플이랑 퀄컴도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었던 게 보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 못했다라고 하죠. HBM3E를 공급에 실패했다. 열 처리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때 본격적으로 올랐던 게 반도체 수장을 본격적으로 교체를 했죠. 원래 과거에는 김기남 사장이었죠. 그리고 경기현 사장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전영현 부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영현 부회장이 좀 되게 원칙주의적인 성격이신 것 같더라고요. 인력을 최대한 많이 갈아서 효율을 극대화하게 유지하는 그런 성격이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시장의 참여자들은 좀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기현 사장에서 전영현 부회장으로 바뀌어서 이제 HBM을 본격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가 AMD의 3나노 고객사를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리사수 CEO가 최근에 3나노 GAA 도입에 대한 시사를 했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이랑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GAA 공정을 2나노부터 채택을 한다 그랬죠. 그전에는 지금 핀팩 공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3나노 GAA 도입을 한다 그러면 이게 삼성 파운드리가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매번 적자를 기록했다가 흑자를 기록했다가 흑자를 기록할 때도 영업이익률이 TSMC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HBM도 전영현 부회장이 들어왔고,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도 AMD를 통해서 3나노 고객을 확보하면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한테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HBM이랑 삼성 파운드리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메모리, D램이랑 낸드 가격이 올라가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지, 만약에 파운드리랑 HBM도 좋아진다라 그런다면 그냥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호재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추가적인 수혜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최근 들어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여기 5월 27일 날 어제 뉴스 헤드라인이거든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반도체 3기 펀드를 새롭게 조성을 했습니다. 최대 65조 원 펀드를 조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좋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보시면 1기 반도체 펀드가 2014년도 9월 그때 있었고요. 1,400억 위안이었습니다. 그때 규모 자체는. 2기는 2019년도 10월이었고요. 그때는 2,000억 위안이었죠. 지금 이번 3기는 5월 24일 얼마 안 됐죠. 3,440억 위안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SMIC, YMTC 얘네들한테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은행들, 지방 정부, 투자회사, 공상은행, 기타 국영기업들이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AI 반도체, 그리고 SMIC는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죠. SMIC가 원래 파운드리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5등이었어요. 1등이 TSMC, 2등이 삼성 파운드리, 3등이 이제 대만의 UMC였죠. 4등이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근데 SMIC가 3등까지 치고 왔습니다. 대만의 UMC까지 제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업체들은 지금 미국의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미국이 계속 중국한테 반도체 장비, 최첨단 장비를 수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보면 중국의 반도체 3기 펀드 조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었어요. SMIC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오른 거를 보면 아무래도 AI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침투율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뭐 최근 들어서 주가가 그래도 조금씩 반등을 하나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대체적으로 뭐 주가 흐름이 거의 대다수 동일을 하죠. 그런데 주가가 AI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도 못했고, 최근에 D램이랑 낸드의 수출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늘어나고 있고, AI 반도체 쪽으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뭐 퀄컴이랑 애플도 AI 반도체 쪽으로 침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큼, 그래서 AI 반도체가 많이 쓰이면 그만큼 D램의 공급도 줄어들 수가 있어서, D램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조금씩 다시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투자하기에 적합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